요 근래 천국은 사실 여기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천국은 희망과 불행, 공평과 불평등이 공존하는 세계인데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행들 사이에 짜끔짜끔 숨어있는 행복들을 엮으면 이 세상이 천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근래 해봤습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 서가에서 펴낸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피터 싱어가 쓰셨고 김성한 선생님이 옮기셨어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의 반응. 지금까지 생명과학 연구를 장려하는 미국, 영국,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은 동물 실험의 주요 후견인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세금을 통해 지원받은 공적 자금은 이 장에서 서술한 대다수의 실험에 사용됐다. 그러한 기관들 중 상당수는 기관 설립 목적과 거의 관련이 없는 실험을 위해 자금을 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실험들은 미국 국립위생연구소, 주류와 약품 남용 및 정신위생청, 연방항공청, 방위성, 국립과학재단, 국립항공우주국 외의 여러 기관들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들이다. 도대체 열에 노출된 약이 투여된 쥐의 소변 뿌리기 패턴 연구를 위해 미 육군이 자금을 대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국 공중위생국이 코끼리에게 LSD를 투여하는 실험에 자금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실험들은 정부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그러한 실험들을 하지 못하게 막을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덧붙여 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인들이 개를 때려 죽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 일상적인 구타로는 산출될 것 같지 않은 이익을 산출하는지 점검도 받지 않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익 집단, 연구소에 판매할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집단의 지원을 받는 과학기관의 힘과 위세가 효과적인 법률적 제재를 만들려는 노력을 충분히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시 종합병원의 로버트 화이트는 원숭이의 두뇌 이식, 원숭이의 두뇌를 몸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용액 속에 보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실험자이다. 그는 실험실 동물을 탐구 도구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뇌 연구에 대한 살아있는 실험 도구 제공이 원숭이 두뇌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직접 들은 취재자가 화이트의 실험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그곳은 동물의 목숨이 실험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은 등골 옥삭하면서 보기 힘든 과학자의 차가운 임상 세계였다. 화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윤리체계에 동물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며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화이트는 동물에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아무런 윤리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인터뷰를 한 또 다른 취재자는 병원 책임자나 보험업자의 규제에 대해 화이트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평소 태도로 미루어 보자면 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나는 엘리트주의자다 라고 말한다. 즉 그는 의사들이 굳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동일업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부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는 MIT 공대의 교수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볼티미어를 들 수 있다.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미국 과학진흥협회 전국대회에서 했던 최근의 연설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연구 규제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는 말을 하고 있다. 볼티모어가 그러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미 몇 년 전에 분명하게 알려졌다. 그 당시 노직은 수많은 동물들이 실험을 통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에게 실험을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 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그중 한 과학자는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노직이 동물들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추궁하자 한 과학자가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응답을 했다. 이 시점에서 볼티모어가 불쑥 끼어들어 동물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와 볼티모어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총명한 과학자일 것이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날의 전문적인 철학자가 쓴 글 중에서 우리의 윤리 체계에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는 동물 실험이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글을 본 적이 없다. 철학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우기는데 비할 만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동물들에게 행하는 바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완고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들은 실험이 초래하는 고통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묵살해 버리는 데 성공해왔다. 미국에서는 동물복리법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연방법이다. 법률은 애완용, 관람용 또는 연구용으로 판매되는 동물들의 수송, 수용시설, 취급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의회 양원협의회가 법률을 통과시킬 때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동물들에 대한 연구나 실험 중에 규제를 면해줌으로써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또는 실험을 방해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도가 아니다. 어떤 법조항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시행할 경우 법률에 등록된 개인 사업자들 및 기관들, 연구를 행하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소규모 기관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기관들이 연구 과제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정리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고통을 야기할 정도로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시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규정이 사실상 서류상의 업무를 늘리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실험자들이 주로 불평하는 바다. 예를 들어 개를 마취시키면서 동시에 연속적인 전기 충격을 주어 무력한 상태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마약으로 행복감 또는 몽롱한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원숭이를 우울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진통제를 사용하면 실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실험자들은 법률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었던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가령 소만을 통한 영장류 평형 플랫폼 실험 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동물들은 동물복리법과 국립연구협의회의 실험실 동물자원연구소가 작성한 실험용 동물 관리와 사용 지침에 따라 조달, 보존, 사용되었다. 우리는 사실상 이와 동일한 문구를 브룩스 공군기지 훈련소의 영장류 평형 플랫폼 지침서, 군 방사선 생물학 조사기관의 영장류 활동 박휘 실험 보고서, 내가 인용한 최근 출간된 다른 수많은 미국의 출판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동물들이 얼마만큼 괴로워했으며 그들이 고통을 받은 실험의 목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나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동물복리법과 국립연구협의회의 실험실 동물자원연구소가 작성한 실험용 동물 관리와 사용 지침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네, 엘리트주의자시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이 음악 좋죠. 인생은 할부 아니면 일시불이다 입니다. 여러분은 할부신가요? 일시불이신가요? 할부라면 몇 개월까지? 아니면 일시불이라면 얼마까지 일시불이신가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8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8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